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독특한 리듬으로 스텝을 밟으며 다리 걸기, 발차기, 던지기 등으로 공격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무형문화재 제76호로 무술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술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택견. 자, 바로 한국 전통 스포츠 태권이 인구 대국 인도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대 교수이자 태권 8단인 대한태권회 장경태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장경태 교수님,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태권은 어떤 무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역사적으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견은 인류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던 원시 격투기를요, 우리 민족이 체계적으로 발달시킨 맨몸 무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좀 마주서서 차거나 걸어서 넘겨서 승부를 보는 경기인데요. 과거에는 각기, 비각술이라고도 좀 불리기도 했고요. 지방에 따라서는 제비, 까기, 날파름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좀 체계적으로 좀 발달시켜 좀 경기가 진행됐던 것은 서울이나 경기 지방이 좀 유일했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좀 금지되었다가 말씀하신 198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이 됐고요. 2011년에는 무술 종목 속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체육 대축전이나 또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경기를 하는, 그리고 또 한글을 사용하는 전통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한국 무술 하면 태권도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태권도와 태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차이점과 좀 특성을 좀 누구보다 좀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좀 철학적인 좀 차이가 좀 있다라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좀 직선적으로 날카로운 좀 기술들을 좀 사용해서 인체를 좀 가격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태권은 그 무르게 능지르는 기법으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좀 무예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철학적인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기술적인 좀 차이를 좀 보게 되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스냅을 져서 이렇게 끊는 동작들이 많은데, 태권 같은 경우는 좀 밀어차는, 좀 능질러서 상대방을 좀 넘어뜨리는 그런 이 기술들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태권도는 좀 입식, 타격식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태권은 넘어뜨려서 경기를 좀 진행하는, 그리고 차서 상대방을 넘기는 그런 좀 종합 격투기식 좀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특별하게 경기 중의 차이라면은 태권도 같은 경우는 보호 장구를 좀 착용을 하는데요. 태권은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보호 장구 없이 한복을 입고 수련을 하고 한복을 입고 바로 겨루기에 임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호 장구가 없다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3일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인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첫 인도 태권 세미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세미나인가요? 대한 태권회가 좀 처음으로 인도 그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진행을 했는데, 러크라우라는 그 수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초크 스타디움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저와 그리고 또 현 그 택견 최고수라고 경기를 가장 잘하는 뭐 전수관 관장을 대동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세미나 좀 3일 동안에 좀 현지 이제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택견 수련 체계를 좀 수련을 좀 했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단증을 좀 받고 싶어서 을 준비한 그 수련생들에게 단과 관련된 수련 체계를 좀 지도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한 3일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은 뭐 그 학생들 모두 그리고 전수관장 모두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소중한 좀 성과를 좀 얻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세미나 기간 중에 거기 인도에 있는 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이랑 또 인도 태권도 협회 사무총장이랑 좀 만남을 가져서 택견 인도 협회를 좀 창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수료증과 함께 단증 수여를 좀 마무리하면서 좋은 좀 성과를 좀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는 부분들은 인도 태권도의 뭐 좀 저명 인사라고 하는데, 뭐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자리를 함께해서 사진을 좀 찍고 또 인제 격려를 좀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그 인도에서 택견 이렇게 하면은 참 어색하게 들리는데 인도와 택견은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그 우타르 프레다시주의 그 러크나우시에 있는 산제이 사크데바라는 그 관장이 네 과거에 한 2001 년도에 한국에 와서 택견 지도자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거의 한 2 년 정도 서로 연락이 없다가 요 근래 인제 연락을 인제 받게 됐는데요. 그 연락한 계기는 작년에 인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고 해 가지고 대회가 있었는데요. 대회 때 인도에서 택견 이게 수련복을 입고 참가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과 좀 이렇게 서로 인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인도에도 인제 택견을 수련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러크나우에 있는 산제이 그 사크데바라는 관장이었고, 그 관장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택견 세미나 요청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관장뿐만 아니라 그 델리에 있는 또 직접 그때 대회에 참가했던 관장, 선수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좀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 한국문화원 원장님과 좀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도에도 택견 좀 보급이나 아니면은 한류 어떤 BTS를 통해서 한류 열풍이 너무 많은데 한국의 신체 문화인 이 택견을 좀 전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고 연락이 또 와서 마침 인제 그런 관장과 또 작년에 참여했던 그 선수들 격려, 그리고 또 인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새로운 어떤 택견을 보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혹시 그 인도에서 택견을 보급한 그 관장님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네. 그렇게 보급을 했고 그랬는데 그 단순히 그 사람 하나가 우연히 그 보급을 한 게 아니라 좀 인도의 문화라든가 뭐 체형 뭐 이런 거하고도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이 된 건 것 그런 요소도 있나요? 네. 그 인도에도 유명한 무술이 인제 칼라이 파야트라는 무술이 있는데, 인도인들이 굉장히 무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음. 직접 인제 보니까 뭐 바깥에 인제 야외에서도 인제 운동하는 모습도 봤고요. 실제로 인제 그 뭐 저희는 인제 택견이 맨몸 무술이지만 그 팔라이 파야트라는 무예는 이 무기술을 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택견 수련하기 전에 먼저 인제 무기술 연습을 하고 택견 수련했던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인도인들이 무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봤던 관장님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련생들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여러 무예들을 많이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인제 저희들도 인제 보면 반응도 좋았지만 관심도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많은 어떤 뭐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장면은 어떤 건가요? 이게 왼쪽에 있는 관장님이 거의 이게 2,000 킬로미터, 그러니까 기차를 한 30 시간을 타고 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수련생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도자들인데 이 세 분이랑 태권도복이 그렇네요. 네네 네. 태권도 예, 관장님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저희한테도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단 18수라고 개인적으로 수련하는 동작들을 가르쳐 드렸더니 자기가 수련하고 저희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줘서 아, 좀 어떻게 좀 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좀 열정이 있고 이분이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 아랍에미리트로 좀 뭐 이사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 저희가 이제 택견을 한번 보급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도자 두 분은 실제 그 한 11월 달 정도에는 저희 인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택견 지도사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 말로만 들어도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 태권은 특히나 철학적인 그런 마인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네네. 제가 알기도 네. 네. 저는 완전히 그 문외한이지만 그 네네. 택견이 안 지가 별로 안 되고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이 그 택견을 한 것 같아요.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 좀 뭐 알고 그런 분들이 택견을 소수가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 발전한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저희가 인제 네. 과거에는 한 80 년대 90 년대 시기에는 전통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보면 대학가에서는 뭐 풍물이라든가 좀 과거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지금은 인제 신체의 어떤 뭐 발달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선 많이 인제 그 무예 종목들이 좀 문을 닫고 예, 전수관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제 생활체육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체육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좀 유일하게 전통무예로서는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국가적으로 좀 정책적으로나 이게 지원이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고요. 음. 음. 하지만 인제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인도를 비롯해서 앞으로 인제 뭐 7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 인제 택견 공연을 가고 또 어. 마침 며칠 전에 한인체육회 미국에 있는 한인체육회에 계시는 방호상이라는 어떤 관장님이 제가 보니까 인제 NC 저 김정은 노스캐롤라이나 저희 네네. 저가 지금 샬럿 한인회 어머. 하고 있는데 전직 회장님이세요. 광호상 회장님. 네네. 그 방호상 아 회장님과 그래요? 저하고도 예. 잘 알죠. 예. 예. 제가 그저께 인제 아. 대한체육회에 저희에 있는 저희 대한택견의 사무실에서 한 1 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어. 계획은 한 9월 어. 달 정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인제 그 관장님이 방호상 관장님이 초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인제 시범단을 파견하는 얘기까지 좀 예. 어. 야 이거 뭐 진행 딱 한 달이 건너니까 딱 연결되네. 아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되네요 또. 그래서 아. 저는 인제 우리 그 후배님이 계신 곳이 저는 인제 원래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인 줄 알았는데 네. 저 원래 애리조나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다가 지금 네네. 애리조나 이사 온 지 3년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제 '아 우연치 않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인연이 네 그렇게 됐' 그러네요. 야. 네. 그리고 중국과 세계 인구 1 위를 다투는 인도의 NC 인도 택견회 설립 및 IOA 인도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세미나 인제 첫날에요.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올림픽위원회 인제 사무국장님과 택견의 좀 IOA 가입과 관련돼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가 택견 인도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가 우선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택견을 직접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거기랑 인제 이야기한 것은 제반 조건들은 다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지도자를 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지도자 자격 시험에 그때 참여했던 관장님과 몇 번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도자 자격을 받게 되면 고때 인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 여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일정을 좀 마무리했고요. 또 인도 이게 태권도 협회 사무총장님과 만났을 때는 보니까 인제 인도에 저희 인제 대한민국 태권도가 좀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국제원에서도 인제 파견을 했는데 인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 언어도 2,000 개가 있듯이
태권도의 이제 어떤 파가, 그러니까 종파가 너무 많이 지금 있어가지고 태권도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뭐 단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직 구성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태권은 이제 단일하게 우선은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태권도를 통해서 좀 인도 태권협회 창립과 관련돼서 좀 어려움에 대한 어떤 많은 조언들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지도자가 자격교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더 이제 좀 빠르게 내년 정도에는 2024년도 정도에는 인도 태권협회가 좀 설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외람된 질문이지만 뭐 태권도도 하셨고 그러신데 태권도는 이미 뭐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전 선배님들이 다 해외 진출하고 체계도 세우고 하셔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래도 지금 태권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처음 헤쳐나가니까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그렇죠? 네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가 뭐 또 무예와는 다르지만 족구라든가 음. 국학기공 뭐 그리고 태권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예를 들면 거의 이제 만들어진 무예인데 이걸 이제 세계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저희도 세계 태권 연맹을 창립하고 싶어도 해외 지부가 건설이 돼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창립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부 건설을 위해서 우선은 몇 개 종목들 국내에서 파생된 그런 족구, 국학기공, 씨름 그리고 태권이 좀 국내에서부터 먼저 법인 설립을 하자. 그래서 좀 공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설립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한 7월에서 8월 정도면 각 종목별로 해서 저희는 이제 세계 태권 연맹이든 세계 태권회를 창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급이 먼저 돼서 거기에서 해외에 있는 지부들이 건설되면 창립이 쉬웠었는데 저희는 역으로 여기서 먼저 창립을 해서 해외를 보급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과거에는 한 2000년대까지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나가서 태권 보급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용인대학교 태권 전공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태권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권 세계화의 어떤 뭐 좀 이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선은 인도에서 한국문화원에 계신 그 원장님이 8월 달 정도에 한 달 정도 태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좀 파견해 주면 인도에 있는 한국 문화회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또 한 2개 정도의 학교에 인제 태권을 보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겠다. 그런 좀 약속을 하고 였는데 그 약속도 저희가 인제 러크라운시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뭐 음식이 좀 맞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문화원에 보니까 4층 건물에 그 2층에 한국 식당이 있어 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인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대접을 저희들이 받은 거죠. 근데 식사 대접을 받고 나서 문화원 원장님이 "이게 인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뇌물이다. 뇌물인 음. 이유는 8월 달에 예 꼭 그 태권 지도자를 파견해서 좀 저희도 태권의 어떤 멋과 좀 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인제 자연스럽게 좀 그런 파견을 위한 그런 자리가 좀 형성이 좀 됐습니다.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야, 네. 그리고 또 족구가 들어갔다는 거에 이제 귀가 번쩍 뜨이네요. 이거는. 아 네네. 근데 저도 족구도 샬롯에서 이제 한인회 활동하면서 작은 체육대회 할 때 족구를 꼭 아 집어넣었거든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같이 연합해서 해 나가는다는 음. 그 생각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족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자연스럽게 군대에서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지방 어디에서든 이제 족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제 세계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우선 어려운 게 여기서 파생이 됐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뭐 지부 어. 건설도 어렵고 근데 인제 그런 과정들이 좀 지금 인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족구도 세계화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멋진데요? 네. 우리 장경태 교수님, 그러면 그 족구, 뭐 태권, 세계화를 위해서 또 따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우선은 전국체전에서 만난 한인 체육회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우선 계속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강효상 그 관장님과도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만나게 됐던 한국문화원 원장님의 좀 소개로 전 세계에 저희가 한국문화원이 35개국에 있다고 합니다. 예, 문화원이. 원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매년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2월 말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사업 외에도 각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선은 뭐 예를 들면 좀 노크를 해서 35개국 그 한국문화원에 택견을 보급할 수 있는 좀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월 달에서 9월 달 정도에 택견 협회가 창립이 되면 우선은 7월 달에 인도네시아 택견 공연과 함께 인도네시아에도 지부 설립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만난 방위상 그 관장님을 통해서 미국에도 좀 지부 설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는 좀 뭐 세계화 섭외라고 하지만 우선 작은 단위에서는 아시아권에서 먼저 택견을 잘 보급해서 2033년도 그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우선은 시범 종목이라도 좀 집어넣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 특히 이제 지금 중국과 일본에는 저희들이 세계 그 택견 연맹에서 과거에 이제 본부로 있었던 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국 택견 본부, 또 일본 택견 본부, 이 본부를 연맹으로 좀 승격을 시켜서 세계화 사업을 좀 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파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멋집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술 택견,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장경태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